1993년 J-팝이 아주 미쳤어요. 저는 K-팝은 1994년을 제일 좋아하고 J-팝은 1993년을 제일 좋아합니다. 차게나 스카이 야야야, 히무로 쿄스케 키스미, 또 사전 올스타즈의 에로티카 세븐 등 이 해에는 진 소속 가수들도 아주 날라다녔거든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93년을 대표하는 곡으로 남은 거는 바로 자드의 곡. 이 곡보다 많이 팔린 곡은 있었지만 이보다 상징적인 곡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지 말아라, 내가 곁에 있을 테니 꿈을 향해 달려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 버블 경제로 잃어버린 10년을 막 시작한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노래였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비단 그것뿐이었다면 지금까지도 상징처럼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카이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본인이 써내려간 응원의 노랫말과 무한히 신나는 멜로디가 겹쳐져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능하는 노래가 돼요. 당장 저도 한창 인생의 그 노잼 시기가 있었는데, 낮에는 마케나이데 들으면서 힘을 내고 밤에는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로 들으면서 질질 짜는 게 국룰이었으니까. 그리고 지지 말라는 게 스포츠 응원가로도 딱 좋잖아요. 각종 행사에서 응원가로 쓰이는 거는 신해철의 그대에게와 비슷하게 돼요. 정말 보편적이면서도 신나는 긍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곡이고요. 나중에 이 곡이 데릴 홀의 드림타임과 굉장히 비슷해서 표절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듣고 나서 표절 맞는 것 같다, 작곡가 혹은 편곡자가 최소한 레퍼런스는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태까지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의 감상과 여운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고시행 입장곡으로 이게 사용된 이후로 여전히 응원가로 이용되고 있고, 저는 여기에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잡아 끄는 가사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알못인 분들도 해석 몇 번 보면은 아주 쉬운 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사가로서의 사카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드는 자신이 하고픈 말보다는 팬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가사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율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녹음하다가도 불러보니까 별로다 싶으면은 가사 막 바꾸고요. 작사 노트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빼곡하거든요. 빙이 자신들의 작곡 능력과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사운드를 뽑아내면은 사카이는 작사에만 집중해서 가장 어울리는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사견입니다만 사실 노래 제목도 좀 그런데, 자드가 소속된 빙 계열의 음악이 제목이 흉악스러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본어 모르면은 입문하기가 조금 빡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즈의 아이노마머니 와가마머니 보쿠와 키미라케오 키르츠케나이, 또 완즈의 아이오 카타루 요리 쿠치르키 오카와소, 이런 거는 그냥 한숨부터 쉬었어요. 자드는 그래도 대표곡들 제목이 짧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긴 것도 가끔 있지만은 그래도 제목들이 대체로 쉬워서 조금 쉽게 입문한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마케나이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맑은 목소리로 사람을 위로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가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얼굴로 이런 노래를 한다. 미쳐버리죠. 자드는 이후로 나오는 앨범 싱글 커버에서도 다른 듯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화장기 거의 없는 수수한 모습에 전부 측면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색 보정 약간 넣어요. 어떤 아우라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마케나이데는 자드의 첫 오리콘 1위를 비롯 첫 밀리언셀러 등 각종 기록을 세우고요. 그 4달 뒤에 나오는 유레루 오모이도 마케나이데 버금가는 성적을 기록해요. 들으시면 마케나이데와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온몸으로 느끼며 그대와 계속 걷고 싶다. 역시나 상쾌함과 함께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곡이죠. 딱 느낌이 오는 게 실제로도 포카리 스웨트 CM송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나오는 곡들은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히트예요. 싱글 최고 성적이 2위 밑으로 내려가는 곡을 1998년 12월까지 가야 겨우 찾을 정도니까. 그리고 정규 앨범 판매량도 3집부터 1999년에 나오는 8집까지 전부 최소 밀리언셀러 기록. 제가 지금 틀어드리는 곡들은 93년과 95년 사이에 나온 자드 곡들의 일부인데요.
지금 틀어드린 곡 중에 싱글로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는 수록곡들의 퀄리티가 다들 비슷하게 좋다는 말일 거예요. 이 시기 자드의 곡이 TV 출연 없이 어떻게 노출됐느냐? 라디오도 있고 각종 CM송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라마 타이업이었거든요. 자드의 웬만한 대표곡들은 다 한 번씩 타이업이 됐었고요. 특히 빙이란 곳 자체가 타이업 못해서 한 맺힌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슬램덩크의 경우는 오프닝이랑 엔딩이 싸그리 빙 음악. 네, 우리가 아는 유명 슬램덩크 주제가는 전부 빙 계열 음악이고요. 그래서 슬램덩크 팬이시라면은 빙 음악을 모를 수가 없죠. 거기서도 유독 빛난 곡 몇 개라면은 아까 틀어드린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라던가 정대만 테마곡인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자드의 My Friend. TV에 직접적으로만 안 나왔을 뿐 이 시절 분들은 모두 자드를 마음 한구석에 안고 있는 셈이죠. 마이 프렌드는 자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밀리언셀러 싱글이 되고요. 이때 나온 다른 곡들도 그냥 면면이 화려해요. 드래곤볼 GT의 2기 엔딩 Don't You See가 나오고 포카리스웨트 CM송인 코쿠로 히라이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당시 드래곤볼 GT의 오프닝이었던 난단 코쿠로 히카레테 구의 가사를 그 사카이가 써줘가지고 본인이 직접 부른 버전 또한 7집에 수록을 합니다. 저는 원곡보다 이 버전을 더 청량감이 있어서 좋아해요. 이 7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드 앨범이기도 한데 이때부터 사카이 본인이 프로듀싱도 직접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음악 색깔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 시절에 이 모든 걸 지켜본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40대가 되어서 자드를 추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곡들 제가 영상에는 다 넣지는 못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게 뮤직비디오 같지가 않고 그냥 자드 B컷 모음집 같아요. 해외 로케 간 사카이가 걸어가는 모습, 또 뭐 앉아있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Don't You See 같은 거는 싱글 커버가 사카이가 신호등에 매달려 있는 사진인데 뮤직비디오에 수줍게 매달리고 쑥스러워서 웃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뮤비에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사카이가 처음으로 시도해봤다던 파격적인 화장 비하인드까지 첨부를 해놨죠. 1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드는 이런 걸 보면 되게 가까운 존재 같지만 한편으로는 멀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드를 둘러싼 루머 그리고 과거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전에 했던 모델 활동 관련한 일들을 파헤친다던가. 근데 주변인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은 사카이 이즈미도 그냥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스태프들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근데 뭐 녹음하다 보면은 밤샘도 하고 또 햄버거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 신비주의에 쫄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제 성격은 너무 평범해가지고 놀랄 정도였다고 하니까 자드는 TV 출연도 콘서트도 안 했고 그래서 정말 스튜디오가 일터인 회사원처럼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로지 음악에 집중한 만큼 다양한 음악적 시도 또한 할 수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8집 같은 경우는 한 앨범 안에서도 장르를 막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마냥 신나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영원이나 굿데이 같은 노래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발라드고 특히 굿데이는 이수영의 리메이크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노래 리메이크한 한국 노래를 들어보면은 보통 원곡은 담백하고 한국판은 조금 더 감정을 끌어올리는 느낌.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데 사카이 본인도 리메이크판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때 자드는 사상 최초로 콘서트도 열어요. 첫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면서 딱 600명 한정으로 라이브를 볼 수 있는 응모권을 주는데 그 원래 1994
2023년에 라이브 투어를 한번 열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취소를 했었거든요. 이유는 모릅니다. 신비주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또 사람들이 환장을 하죠. 응모자가 100만 명이래요. 당첨 확률 0.06%. 하도 모습을 안 보이니까 이거 라이브가 똥망이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루머도 있었는데 나오니까 라이브도 잘해요. 이때 라이브를 한 곳이 크루즈여서 자드 크루즈 라이브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드는 99년 4월에 나오는 마인드 게임즈라는 곡도 자신의 마지막 오리콘 차트 1곡으로 올리면서 히트곡으로 가득 찬 90년대를 완성해요. 후기 자드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음악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때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대의 자드는 병마와 싸우고 또 휴식을 반복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요.